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에 찾아뵙는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11시면 가부간의 결정이 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되든지 기각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반드시 판결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판결이 나오든 우리 한동훈 대표와 또 우리 그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우리 지지층에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어떤 판결이 나오든 갈 길을 곧게 똑바로 갈 것이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오든 흔들리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길을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동료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한동훈 대표의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판결이 나오면 불리하고 저런 판결이 나오면 유리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떤 판결이 나오든 우리 한동훈 대표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이제 완전히 이쪽이나 저쪽이나 엄청난 방송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저도 시간이 되면은 봅니다. 아침 저녁으로 또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자주 보입니다. 한동훈은 끝났다, 한동훈은 실패했다, 이런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근데 거기에는 이 좌파 유튜버들도 있지만 이 극우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이봉규 TV라고 있습니다. 이봉규 TV에서 김영윤 소장인가 무슨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맨날 뭘 맞춘다 그러면서 전혀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번에 이준석 문제에서도 그랬었고 곧 무슨 징역 갈 것 같이 깜빵 갈 것 같이 그렇게 썰레바리를 풀고 떠들어대더니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자기 나름대로는 근거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가 다 헛근거예요. 헛근거. 다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는 근거들을 가지고 와서 단순하게 자기 무슨 엄청난 일이나 생긴 거 모양 조회수 올리려고 그럼 허무맹랑한 말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준석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는 무슨 상관이겠습니까마는 이번에는 한동훈의 결정적 실패 요인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이 사람이 또 어떤 말을 허무맹랑한 말을 짓거리나 하고 이제 봤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래서 그 말 방송을 보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넘기지 않고 제가 정면 돌파해서 한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 끝무무리에는 우리가 왜 희망을 가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얘기한 건 뭐냐면 첫 번째가 한동훈 대표가 정치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정치 감각이 없는 게 그게 진짜 감각입니다. 김영윤 씨는 한동훈 대표가 그냥 누구들하고 이렇게 말해서 어떻게 짬짬이나 하고 정치적인 타협이나 하고 그런 거를 보고서는 정치적인 감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하고 타협점을 못 찾으면 감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을 봐야 정치적 감각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치적 감각이 없고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자기네가 그렇게 따르는, 뭐 실제로 그렇게 따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속마음으로는. 근데 어쨌든 지금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자기네가 따르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한동훈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왜 했겠습니까? 왜 발탁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잘하고 진짜 그야말로 1대 180으로 민주당을 상대하던 사람을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아니 누가 뭐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자기네들이 제일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 비대위원장이라는 그 핵심 자리에 자기네들이 앉힌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해서 앉힌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놓고서는 무슨 뭘 정치적 감각이 없대느니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히면은 자기네 말 잘 듣고 이렇게 뭐 적당히 타협하고 그럴 줄 알았던가 봅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그때부터, 이 법무부 장관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 정치판의 이 더러운 습성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구태 정치인들 있잖아요. 일부의 구태 정치인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불편했던 겁니다.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정치 감각이라는 게 뭐냐면요, 김영윤 소장님 뭐 정치 감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치 감각이 뭔지 알고나 지금 떠드세요. 정치 감각은 욕먹더라도 할 말 하는 겁니다. 그게 정치 감각입니다. 그 정치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나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나 아부하는 쪽에 서서 그냥 그렇게 정치 감각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진짜 제대로 된 정치 감각이 있는 사람은 분명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잖아요. 당신들은 쓸데없는 그런 아부하는 정치인들만 봤지, 이렇게 소신 있게 할 말 제대로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런 정치인 보셨습니까? 거기에 지금 자기네가 해당이 되니까 이런 그 말도 되지도 않는 말로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똑바로 아세요. 그런 거는 그 써먹지도 못하는 정치 감각이에요. 그렇게 그 아부나 일삼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러는 거는 아주 못돼 먹은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정치 감각이 전혀 없어서 그런 것만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정치 감각입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정치 감각이. 그 두 번째는 국민의 힘을 장악 못했다. 근데 오히려 그 미덕입니다. 미덕. 왜냐하면 정치는 이 게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김영윤 씨, 정치는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이 독재가 아닙니다. 정치는 끝없이 설득하고 끝없이 조율을 해서 뭔가 국민을 위한 타협점을 찾는 게 이게 그 정치지. 무슨 뭘 장악을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정치가 아닙니다. 김영윤 소장님, 저는 김영윤 그 소장이라고 이제 뭐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만, 뭐 무슨 소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김영윤 소장 당신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누가 국민의 힘을 장악을 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몰라서 하는 말씀이세요, 진짜?
아니 지금 장악을 잘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당이 흘러가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그 판단을 좀 제대로 하셔야지. 지금 누가 이 보수 우파를 건전한 보수 우파를 망치고 있고 또 그거를 눈 감아주고 그러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들도 지금 거기에 한몫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그 극단적으로 장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기득권하고 이 타협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소외당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 힘든 선택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내가 죽을 길인지 알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그 외롭고 고독한 선택이었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좋은 말 해주면 편한 길 갈 수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정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위해서 그런 고독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리더의 징표입니다. 김영윤 씨, 당신 그런 거 알아요? 그런 것도 알지 못하면서 무슨 뭐 나와서 논평을 하고 그런다 그래요. 이봉규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지금 제대로 알고 지금 뭐 논평을 하든가 하세요. 그 논평의 본질도 깨닫지 못하면서 그냥 그 감성적인 거에 휘말려 가지고 그게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어요. 뭘 먹고 살리는 목적입니까? 뭐 이 세 번째로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이 정치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실패입니까, 여러분? 김영윤 씨,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벌써 실패했네?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 17%, 18% 지지율 나올 때 그때 왜 실패했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거 아무 말도 안 하고 묵인하고 또 방조하고 같이 또 동의하다가 지금에 와서 할 말이 없으니까는 그런 얘기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 천정부지로 지지율 올라갈 때 그때는 왜 얘기 안 했어요? 성공했다고. 어쨌든 당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얼마나 국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그랬는데 그 잘못된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총선 다 망쳐버리고 기억 안 나요? 한동훈 대표 처음에 나왔을 때 국민의힘도 덩달아서 얼마나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때 그 희망 섞이는 말들을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이 왜 그러는지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 뭐 일일이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당신들이 뻔히 더 잘할 테니까. 정치인은 이 단거리 그냥 뭐 잠깐 무슨 100m 달리기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를 100년 대계를 계획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인은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같아도 국민들은 진짜를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르지 못한 길을 가면 못 알아봐요. 그렇지만 바른 길을 꾸준히 가면 국민들은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를 알아봅니다.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단지 뭐 말 잘해서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게 아니죠. 한동훈 대표의 그 진정성 있는 그 눈빛, 그리고 또 이 추상 같은 단호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뒷배 없는 그런 돌파력, 정치적 타협을 해서 뭐 뒷배를 만들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잘못된 그 기득권 기성 정치인들하고 뭔가 정치적인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정치적인 빚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김영윤 소장님, 좀 똑바로 하세요. 이미 한동훈 대표는 흔들렸습니다. 지난 그 계엄 이후에 이미 흔들렸어요.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는 그 흔들림을 견뎌낸 겁니다. 그 흔들림을 꿋꿋하게 견뎌내고 묵묵하게 앞으로 전진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금 다른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서 몇몇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한민국에 왜 있어야 되는지, 뭐 작게는 보수에 왜 한동훈 대표가 있어야 되는지, 지금 그 보수 농객들 중에 그런 말 하시는 분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왜 듣지 못하고 자기의 편협한 그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거기에서만 왜 그런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그냥 고착화시켜서 왜 얘기를 하냐고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실패한 거는 당신들이 진짜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그 프레임에 안 맞으니까 그냥 자기네가 불편한 거예요.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당신들의 그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전체 국민을 놓고 봤을 때. 전체 국민 놓고 봤을 때 그 뭐 10만 명 그 사람들이 전체를 판가름짓습니까? 이 정치 평론가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뭐 기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그 딱 정해놓은, 딱 이렇게 울타리 쳐놓은 그 안에서만 세상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안에서만. 한동훈 대표는 그런 그 잘못되고 그런 부당한 그 프레임을 깨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그들을 이기기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 틀을 깨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그 기득권의 프레임을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 같이 정치는 쇼가 아니라 정치는 진정성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뭐 책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젊은이들을 만나서 강연을 통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 그 나름대로 전문가들 만나서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국가의 이 발전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신들이 그 실패라고 낙인을 찍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한동훈 대표의 그 가는 길이 얼마나
제대로 된 길인지 여러분들이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의 그 지금 국민적인 호응이 당신들이 지금 엄청 두렵기 때문에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냥 지저대기만 하는 겁니다. 겁먹은 개같이. 옛날에 왜 그런 말이 있었죠? 영화에서.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이 있었잖아요. 한동훈 대표 뭐 탓하고 뭐 그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지금 당신들 때문에 보수가 욕먹고 있어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당신들 꼴보기 싫어서 보수를 떠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한동훈 대표를 기다렸었습니다. 한동훈 대표 또한 기다릴 줄 압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너무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뭔가 이렇게 이루어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하루 만에 막 스타가 돼야 되고 또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버려버리죠. 그래서 그런 그 급박함 속에서 진짜 스타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걸 국민들이 깨달았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그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한동훈 대표가 지금의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지금 당신들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깨닫는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요, 절대 실패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은 약간 힘들고 어둡지만 더 크고 더 밝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단계를 천천히 밟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마부작침이라고 있어요.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이런 그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마부작침이라고. 근데 그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기가 그렇게 뭐 급작스럽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꾸준하게, 성실하게,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성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동훈 대표를 몰아세워도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 또한 지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갈 겁니다. 누구랑? 동료 시민들하고 그 건강한 보수를 바라는 대다수의 국민들하고 그 길을 갈 겁니다. 당신들도 이제 좀 제대로 깨닫고, 그러니까 뭐 지지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근거 없는 말로 아니면은 그 두려워서 그렇게 개가 짖듯이 그렇게 방송에서 떠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당신의 품격이 절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당신의 그 휩싸여 있는 몇몇 사람들한테만 그냥 호응을 받을 뿐이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도외시할 겁니다. 여러분, 그
제가 어제 생방송을 했었는데,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마이크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이거 똑같은 마이크였었는데, 그 라이브 방송을 할 때에는 이 마이크가 사실 좀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이게 마이크가 좋아서, 이 마이크가 똑같이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카메라 이제 이거는 다른 기종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오디오를 이렇게 연결하는 기기가 있어서 그 녹화 때에는 이게 좋게 이제 제 성능을 발휘하는데, 라이브를 할 때는 이제 그걸 컴퓨터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소리가 제대로 이렇게 재생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다시 이제 컴퓨터에 맞게끔 다시 준비를 해서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에서 댓글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방송을 하니까 저 나름대로도 참 좋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로바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을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방송에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좀 미흡했었지만 여러분께서 예쁘게 봐주시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그리고 또 공유, 이렇게 해서 우리 위대한 지적실 방송이 지금 많이 알고리즘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서